핵심문항 1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시조 보고 있죠. 우리 교재 116쪽이고요. 자, 도산 12곡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작품은요.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때에 지었던 연시조입니다. 12곡 그랬으니까 총 12수인데요. 우리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개만 볼 거고요. 다만 이제 작품 감상하기 맨 아래쪽에 1번 잠깐 보세요. 도산 12곡에 구성해 가지고요. 전체 12개가 전반부 6곡, 그 다음에 후반부 6곡 이렇게 나뉘고요. 전반부 6곡 같은 경우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이제 언지 이렇게 부르고요. 후반부 6곡은요. 자연 속에서 학문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는 의지 같은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전반부 6곡은요. 자연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후반부 6곡은 철저하게 학문과 관련지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곡 그죠? 언지 1부분이죠. 전반부 6개 중에 첫 번째 거.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어떠하랴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지내도 저렇게 지내도 나는 상관없다. 구애받지 않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우리가 달관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야 우생이 초야 우생은요. 초야 시골에 묻혀 사는 우생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황 선생 정도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벌레입니까? 어쨌든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 그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천석구왕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천석구왕이라는 거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지니고 살겠다. 다른 것은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의지 같은 게 드러납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10곡 한번 보시면 후반부 6곡 언학 중에 네 번째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얘는 자 당시의 여단길이라는 거 얘는요 벼슬살이 하기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던 길 즉 학문 수양의 길이죠. 그죠? 벼슬하기 전에 관직이 있기 전에요.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그죠? 관직이 있는 동안에는 학문을 수행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당시에 가던 길을 버려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어디가 다녔어요? 관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벼슬길에 있다가 이제라도 돌아온 거고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연대, 다른데 즉 학문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마루리 마음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에 그죠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꾸준히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의지 다짐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당시에 가던 길 학문 수양의 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다니다가 벼슬했던 속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벼슬길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라는 것도 세속적인 가치여서요. 학문 아닌 다른 가치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장과 종장 부분의 표현 한번 보세요.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라도 돌아오니 해가지고요. 앞구절에 끝나는 부분을 뒷부분에서 반복하면서 이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11곡은요. 요거 조심하세요. 후반부 6곡 그 언학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얘는요. 학습했다는 전자에 학문과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방직 9급에도 황진이 시조와 함께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나왔던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루는 작품들 나왔다고 해서 그 적중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럽고 당연히 다루는 작품이고요. 다만 이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떠올려 주는 게 중요하죠. 떠올릴 수 있도록 반복해 주는 게. 뭐 100% 막 이러는데 되게 웃겨요.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걸으실 거고요. 자, 보죠. 청사는 어찌에서 만고 오랜 세월 푸르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에서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해가지고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이 청산과 유수처럼 만고 상청 오랜 세월 늘 푸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과 유수에서 보이는 한결같은 속성을 우리도 지니겠다는 건데 그러하듯이 우리도 뭐 하겠다? 꾸준히 학문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부분은
학문 수용과 관련지어서 학문 수양과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초장과 중장에 걸쳐서 보세요. 뭐는 뭐하여 뭐에 뭐하다라고 해가지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죠. 뭡니까? 대꾸법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건 작품의 주제 한번 보면 전형적인 강호 한정과 그다음에 학문 수양의 의지가 결합된 강호 가도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주제는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반부법이나 서리법, 대꾸법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렵지는 않죠. 우리 왜 일국 부분에 그죠? 여기 핵심 정리에 나와 있어서 일단은 한번 보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그다음에 마지막 종장에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고칠 필요 없다는 거죠.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서리법. 그다음에 초장과 중장에 걸쳐서 어떠하려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118쪽 정철의 훈민가죠. 이제 정철의 3대 가서 곧 합니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이어서 훈민가 이것도 연시조고요. 원래는 총 16수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죠? 8개만 볼 겁니다. 여러 개만 볼 거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철이 관동별곡을 지었을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다. 일단 제목 자체가 훈민해가지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뭐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 이런 얘기죠. 두 분 곧 아니시면 바로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살았겠는가. 그죠?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어떻게 다 갚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은혜 갚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수사법은 어렵지 않죠. 이 몸이 살았겠는가 어떻게 다 갚겠는가 해가지고요. 중장과 중장에서 서리법 같은 거. 확인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수 한번 가보죠. 형아 아이는 아우입니다. 아우야 내 살 너희들의 살을 그저 만져보아라. 네 손대 이거 사람 손하고 관련 없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양재조차 모습조차 같아 산다 같은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 먹고 길러나 있으니 단마음 형제간에 다른 마음을 먹지 말고요.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간에 뭡니까? 우애를 권유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사수 한번 가보죠. 아마 이 사수만 우리가 따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원래는 훈민가 중에 한 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난 다하여라. 섬기는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즉 어버이 돌아가신 후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슬퍼한들 어찌하겠는가. 그죠? 평생에 다시 고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부모님 섬기는 일뿐인가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시조 보면 되게 짧은 시조인데 막 마음이 막 저릿저릿하고 그래요. 우리 저번에도 효에 관한 거 평시조 한번 봤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우선적인 효도는 일상 수험 생활 하시니까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합격하시는 게 우선에 할 수 있는 효도겠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저도 부지런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이게 암만 뭐 그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가족이 두루두루 화목하려면 참 씁쓸한데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 행복하다가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다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곤 한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 잠시 눈물을 돈이 없어서 우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다만 여기서 어휘는 한번 보면 요거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면 지나간 후면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래서 효도하지 못한 자식의 뒤늦은 탄식해가지고요. 익숙한 한자 성어죠. 특히 이 부분은요. 풍목집이나 효도하지 못한 자식이 뒤늦은 탄식, 풍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와 관련지어서 내용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계속 가보죠.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서라. 뭐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다면 말과 소에게
갓과 곡갈, 사람에게 씌우는 모자잖아요. 말과 소에게 갓과 곡갈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다르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죠?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짐승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 가보죠.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 하겠는가. 어와 저 아재야 아저씨여, 이것도 먼 친척이 얘기하는 거죠. 옷 없이 어찌 하겠는가. 먼 일, 험한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다 일러스라 말하여라, 돌보고자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친척 가족 간에 서로 돕기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9쪽 가보죠. 자, 오늘도 다 새거라. 오늘도 날이 다 밝았다는 거죠. 호미 메고 가자스라. 호미, 농기구 호미 얘기하는 겁니다. 호미 메고 가자. 그래서 내논다 메거든. 내 논에 잡초 다 뽑으면 너의 논도 좀 메어주마. 내 논의 일 끝났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오는 길에도 그냥 오지 않고요. 뽕 따다가, 그죠? 뽕잎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밝아서 그저 집에 오는 순간까지 계속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나와 있고요. 그죠? 농사일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논의 일이 끝나면 너의 논도 도와줄게.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4수 한번 가보죠.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지 마라, 빼앗지 마라는 겁니다. 그죠? 빼앗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동량 강도짓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그죠? 동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적꽃 한 번이라도 때 실은 후면 다시 씻기 어려우리 해가지고요. 뭐 강도짓을 한다거나 동량을 해서 한 번이라도 때가 묻으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다시 씻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짓, 동량질을 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 가볍게 보이죠. 초장과 중장에서 어때요? 그죠? 비록 뭐해도 멋을 뭐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니까 이런 거 대꾸법 금방 확인될 겁니다. 자, 다음에 16수 마지막 수죠. 이고진 저 늙은이, 짐 얘기하는 거죠. 짐을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서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건을 돌인들 무겁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뭐 노인 공경하라는 얘기네요. 자, 늙어도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짐까지 지실까 지시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뭐 노인분들의 짐을 들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공경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옳은 일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윤리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작품 감상하기 잠깐 같이 볼게요. 그죠? 핵심 정리 말고 작품 감상하기 보면 이 훈민가의 전체 내용이 원래는 이제 유교 경전의 바탕을 둔 거여서요. 관련 한자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작품 감상하기 1번 보면 자, 1수, 3수, 4수, 8수, 그다음에 11수, 13수, 14수, 16수에 요 관련 한자어들 나와 있죠. 그래서 1수부터 확인할게요. 1수는 부이모자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날 키워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수의 형우 제공. 그죠? 형과 아우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형은 동생을 우애 있게 대하고 우애로서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4수는 자효, 자식들 효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8수는 향녀유래, 향녀유래, 향녀는요 마을에 이런 뜻이에요. 마을에 유래, 예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예라는 게 바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른 일, 바른 도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수 보면 빈궁, 우한, 친척, 상구 해가지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척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고요. 13수 무타 농상 해가지고요. 농사짓기와 그 다음에 누에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고요. 14수는 무작 도적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16수는요. 반백자. 이 반백자는 노인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반백자가 불 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대 도로. 반백자 늙으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도로 길가에서 짐을 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끔 어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 잡아 두시고요. 이 학년 유래 부분이 2018년 지방직 9급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니고 일단 뭐
명구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기억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표현상의 특징 보면 보세요.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자어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었을 테지만 백성들도 쉽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 우리말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형 어미라든가 청유형 어미 같은 게 많이 쓰였다. 이건 직접 확인되죠. 자, 이제 윤선도의 작품들 쭉 나옵니다. 어부사시사라고 해가지고요. 어부의 사시, 네계절 노래 정도가 될 거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고전 시가의 어부는요. 말 그대로 고기 잡는 직업적인 어부보다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응거하는 그런 탈속적인 삶의 자세를 지닌 사람을 주로 어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춘사사, 하사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요. 각 계절별로 10수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총 몇 수예요? 40수로 되어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40수를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학습할 필요 없고 각 계절별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대표적인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좀 일반적인 시조 형식과 다른 게 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가 아니라 5줄로 되어 있네요. 가만히 보면 이 어부사시사는요. 초장과 중장,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 이렇게 반복되는 염구, 후렴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평시조와 달리 이런 후렴구의 삽입을 통해서요. 그죠?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요거 운율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가보죠. 춘사사 봄 노래 중에 네 번째 겁니다. 자, 볼게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는 것이 버들숲인가라고 해가지고요. 봄의 계절감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보세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어떤 이미지? 그죠? 청각. 그 다음에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시각 이미지 쓰고 있죠. 우리 항상 이런 이미지 쓰게 되면 구체화나 형상화라는 용어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청각과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봄의 계절감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한번 보세요. 그죠? 문장 구조 보면 뭐한 것이 뭐인가 뭐한 것이 뭐인가 문장 구조 반복되기 때문에 대꾸법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라 이어라는요.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저라 저라 고려가요 후렴구하고는 좀 다르죠. 고려가요 영구는 대부분 의미 없이 그냥 경쾌한 느낌만을 주는 건데 이 어부사시사에 들어가 있는 후렴구는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촌 두어집이 넷 안개 속에 나락들락 그죠? 예, 안개 속에서 집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모습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국총 어서와는요. 이거 일종의 의성어예요. 그래서 의성어 찌그덩 찌그덩 어기어차 해가지고요. 노 젓는 소리와 함성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런 것도 어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죠. 그다음에 말간 깊은 소에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해가지고요. 날이 따뜻해져서 고기들이 뛰노는 모습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절의 순서에 따라 정리되는 것들은요. 각 수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점검할게요. 이를테면 춘사에서는 뻐꾸기, 그 다음에 버들쑥 그리고 넷 안개라는 게 바로 봄의 계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하사이 여름 노래 두 번째 부분이죠. 보시면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뭐 반찬이야 어촌이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먹는 거니까 상당히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안분지족의 태도 드러납니다. 어렵지는 않네요. 전이 어부사시사의 연잎에 밥 싸두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반지의 제왕이 생각납니다. 그 왜 프로도하고 쌤이 그 절대반지 버리러 가다가 요정마을에 들렀는데 그 요정들이 빵 같은 거 싸주잖아요. 그 조금만 먹어도 MP와 HP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빵을 이렇게 갈대잎 같은 데 싸주죠. 이 연잎에 밥 싸두고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자, 어쨌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닷들어라 닷들어라. 요 닷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닷들어라 닷들어라. 배추랑 할 때 닷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양잎은 써 있노라. 청양잎이 뭐예요? 푸른 갈대로 만든 갓인데 비 올 때 쓰는 거죠. 여름에 비가 자주 오니까 외출할 때 청양잎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사이, 우비, 도롱이 얘기하는 거죠. 녹사이 가져오느냐 얘기하고 있고요. 찌그덩 찌그덩 어기여차. 자, 무심한 욕심 없는 백구는
내가 백구 갈매기를 쫓는 것인가 아니면 백구제가 갈매기제가 나를 쫓는 것인가. 어촌에서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보는데 누가 누구를 따라오는 건지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대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대상과 내가 하나 된 경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라일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름날의 소박한 삶과 무라일체의 경지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여름의 계절감 나타내는 소재 한번 볼까요? 연잎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양잎, 비 올 때 쓰는 모자, 그 다음에 녹사이, 비 올 때 입는 도롱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름이라는 계절감 드러내는 거죠. 추사이 가을 노래 두 번째 겁니다. 가볼게요. 수국에 어촌에 윤선도가 이때 있었던 보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국에 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살이 튼실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죠? 방금 전에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에서도 봤던 거네요. 그죠? 고기마다 살져 있다.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강호 사시가 배웠으니까 바로 앞 시간에서 한번 가볍게 환기만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닷들어라 닷들어라 역시 염구 만경딩파에 만경징파라고 해가지고요 넓고 맑은 물에서 슬카지 실컷 용려하자. 자 놀아보자 즐겨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속세죠. 멀수록 더욱 좋구나 해서 지금 어촌 자연에 응거하면서 인간 세상이 머니까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하고요. 그다음에 속세 인간 세상에 대한 거리감 같은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일단 추사 이 부분에서는요. 그죠? 직접적으로 그냥 계절을 가을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딱 가을에만 등장하는 소재 나와 있지는 않고요. 동사 사 부분 한번 가보죠. 겨울 노래 네 번째 겁니다. 자, 간밤에 눈 그친 후에 경물, 경치가 달라졌구나. 당연히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였을 테니까 경치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어라 이어라 저어라 저어라 영구고요. 앞에는 만경유리, 만이랑이나 되는 유리니까 매우 넓게 유리가 깔려 있다는 건데 맑은 겨울 바다를 만경유리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천첩옥산 청겹의 옥빛산 옥빛은 옛날에 흰빛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겹의 눈 덮인 산, 눈 덮인 산들이 연이어 이어져 있는 모습을 천첩옥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겨울 풍경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경유리는 맑고 깨끗한 겨울 바다 자체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 확인됩니까? 은유법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 전체를 보면 어디에는 어디에는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니까 무슨 법, 대꾸법이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 보니까 후렴구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성계, 신선세계 인간이면 불계, 부처의 세계, 극락인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선세계 같기도 하고 부처의 세계, 극락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인간 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여기 성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해가지고요. 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이 구절은요. 이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시에 벼류천지 비인간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한 겁니다. 옛날 시험 같으면 이런 것들 물어봤을 텐데 요즘에 최근 3년간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에서 드러나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역시 전형적인 뭐예요? 강호 한정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시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작품 감상하기 1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여음의 특징 해가지고요. 반복되는 후렴구 있다고 했죠. 작품의 통일성도 부여하고 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운율도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출항하면서 출항했다가 정박하는 상황이라든가 노젓는 소리나 함성 소리 같은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어촌의 생활을 구체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이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염구 같은 경우는 1수부터 10수까지 배가 출항할 때부터 정박할 때 순서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과 중장 사이 후렴구는요.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라고 지국총 지국총 어서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라고 해서 같은 게 40수 전체에서 반복이 됩니다. 물론 초장과 중장 사이 후렴구에 1수부터 각 계절로 10수까지 출항할 때부터 정박할 때까지 순서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순서하고 관련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3번의 어부사시사의 형성 과정
행여 모르니까 한번 접근은 하죠. 이게 윤선도가 아예 처음 쓴 작품이 아니고요. 고려시대 때 작자미상의 어부가라는 게 있었고요. 작자미상의 어부가라는 게 있었고 조선 중기의 이연보가 이것을 어부단가라고 하는데 그걸로 개작을 하고 윤선도가 여기에 다시 후렴구 첨가하고 내용을 늘려서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죠.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작품 한번 가보죠. 호흡이 좀 깁니다. 연시조들. 윤선도의 작품들 쭉 나와요. 윤선도도 정철 이상으로 정말 시조 작품 많이 썼던 그런 분입니다. 자, 윤선도의 오후가 한번 가보죠. 오후 그랬으니까 뭡니까? 다섯 친구의 노래 정도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자, 서사 부분입니다. 내 벗 친구예요. 내 친구가 몇 친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그러면 물돌 그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4명 나왔네요. 그다음에 동산에 달이 오르니 달까지 해서 5벗이 되는 거네요. 달이 오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겠는가라고 해서 이 다섯에 버시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벗들이 다 누구예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죠. 그죠? 딱 보는 순간 강호 한정가라는 게 딱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왜 좋은가라는 얘기를 쭉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수부터 가보죠. 자, 보시면 구름 빛이 좋다 하나 옛날 말로 이렇게 좋다라고 쓰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좋다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건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 빛이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주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 소리가 막다 하지만 그죠? 소리 자체는 막지만 그칠 적이 멈출 때가 한오매다. 옛날 말로 하다 그러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름이나 바람은요 잘 변하는 존재예요. 한결같지 않고요. 다만 좋고도 그칠 데가 없는 것은 깨끗하면서도 그칠 데가 없이 한결같은 것은 오직 뭐 물뿐인가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뭡니까? 이 물의 불변성, 변함없는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나 바람은 가변적인 거고요. 물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죠. 가변성과 불변성이 대조되면서 물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표현 잠깐 보죠. 초장과 중장 보면 역시 문장 구조 비슷하죠. 그죠? 무엇이 뭐하다 하나 뭐를 뭐한다. 무엇이 뭐하다 하나 무엇이 뭐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니까 대꾸법 확인하시고요. 이제 물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하겠어요? 그죠? 수석의 석 돌 얘기하겠죠. 삼수 볼게요. 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금방 사라지는 존재네요. 풀은 어찌해서 푸르는 듯 누르나니 가을 되면 다 시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한오라로 해가지고요. 보면 역시 바위의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변치 않는 거. 꽃이나 풀은 금방 시들고 사라지지만 그죠?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꽃풀의 순간성과 바위의 영원성이 대조되면서 바위를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삼수에서도요. 초장과 중장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죠. 그래서 대꾸법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수 이제 뭐 얘기할 차례입니까? 예, 소나무 얘기할 차례네요. 자,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얘네도 쉽게 변하고요. 그다음에 추울 때는 져버리는 실현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눈서리 같은 고난과 실현에 그저 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천에 늘 푸르니까요. 구천에 뿌리가 곧은 줄은 깊은 땅속까지 뿌리가 곧은 줄은 똑바른 줄은 근로에서 안오라. 눈서리를 굴하지 않고 늘 푸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땅에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인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나무의 절개, 이 실현에 굴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절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예찬하고 있고요. 역시 그죠? 꽃과 잎 같은 경우는 실현에 금방 굴하는 존재고 소는 실현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수에서도 대주가 그대로 드러나죠. 네, 오수 한번 가볼게요. 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곱기는 똑바로기는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그럼 보세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똑바르면서 속이 비어 있는 거. 여기는 2, 3, 4수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소재가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뭐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대나무라는 거. 그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똑바르면서 속이 비어 있으니까 바로 송죽의 죽 얘기하는 거죠. 대나무. 자, 저러면서도 사시에 네 계절 내내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그러면 대나무에 어떤 속성이 이천되고 있는 거예요? 똑바르다라는 절개, 굽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속이 비어 있다. 자기 뱃속을 채우지 않는 거니까 욕심 없음, 무욕을 또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시의 푸른이라는 거고죠. 변함없는 속성까지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얘도요. 초장과 중장의 표현 방식 보시면 딱 눈에 띄죠. 뭐도 뭐한 것이, 뭐도 뭐한 것이. 그다음에 뭐는 뭐하며, 그죠? 뭐는 뭐한다. 해서 문장 구조 반복되는 대꾸 이런 거 보이고요. 오수 같은 경우는 2, 3, 4수와 다르게 대조가 나타나지는 않네요.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육수 마지막 수입니다. 달 하나 남았죠.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 그 다음에 요거 밤중에 광명 환한 빛이 너만 하니가 또 있기는 했으니까 밤중에 높이 떠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거 뭐겠어요? 당연히 달이겠죠. 이 육수도요 오수처럼 소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 내 친구인가 벗인가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말 그대로 달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달의 어떤 속성일까요? 한번 분석해 보죠. 만물을 다 비춘다라는 거, 빠짐없이 모든 것들에게 빛을 준다는 점에서 달의 포용력, 그죠? 그 다음에 환한 빛의 속성, 광명의 속성, 그 다음에 보고도 말을 아니한다라는 과묵함. 이때 이게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뭐 달이 무슨 아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보고도 말을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의 이러한 속성들이 예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나 육수 같은 경우는요. 내용을 보고 나서 소재가 뭔지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후에 덕에 대한 예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한번 보죠. 요거 그 왼쪽에 핵심 정리해서 수사법 잠깐 볼까요? 그죠? 특징 1 보세요. 찾으셨어요? 그죠? 문답법은 어디 나와 있나요? 서사의 첫째 줄. 내 벗이 몇인가 했더니 수석과 송죽이라. 그래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고요. 그다음에 서리법 같은 것도 서사에서 드러나죠.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다음에 대꾸나 대조 같은 거. 항상 이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요. 현대시로 그렇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면 한 측면을 집중해서 물어보기보다는요. 뭐 시어, 주제, 그다음에 표현 방식을 좀 종합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감상하기 1번은 가볍게 보시고요. 2번에 특히 작품 감상하기 125쪽이죠. 2번에 2, 3, 4수에서 대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4강은 정리하고요. 15강에서 연시조하고 악장까지 쭉 정리해 볼게요.